네. 네. 창업을 꿈꾸는 주부님들 참 많아지고 있는데 네네. 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누가 창업하겠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된대 이렇게라도 이제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조언을 좀 네. 바꾸시죠. 어떻게요? 준마렐라에 도전 한번 봐봐. 굉장히 거기 좋은 코너가 있더라고. 창업에 그러네요. 이야기해주는. 역시 이렇게 한번. MC로서 아직 제가 부족함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네. 우리 줌바렐라 분들에게 소개하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만 네. 네네. 오늘 또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네, 창업은 실제 이제 준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항상 네.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가 진단도 하고요. 아이디어 찾기 또 고민도 해보고 또 업종에 대한 이해도 또 돕고요. 네. 그다음에 창업 실패 예방 방법도 우리가 연구도 해보고 네.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다 했었죠. 이런 예. 것들이 다 이제 창업을 한 이후에 네. 성공률을 높여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네. 참 이렇게 그렇죠. 준비를 철저한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또 그렇죠. 모자란 부분은 또 있게 마련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을 대비하는 네, 만약의 사태에 만에 하나에 대비하는 전략. 네. 아주 전략이라면 좀 대단히 좀 군대에서 쓰는 용어 같지만 네네. 그래도 이 실생활에서도 이제 전략과 전술을 씁니다만 그렇죠. 창업에서는 특히 많이 쓰거든요. 이 전략 중에서 출구 전략이라는 게 출구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오늘은 이 창업을 했을 때 출구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렇게 잘 됐는데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네.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출구 전략 어려운 거 아니죠? 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나갈 수 있는 방법, 나갈 수 있는 문을 방법. 하나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늘 항상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또 이 창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네. 이 출구 전략은 창업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본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케이스마다 어떻게 망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또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이 있지 그렇겠죠.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날이 갈수록 우리 MC님께서는 이 창업에 대한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나시는 거 보니까 네. 앞으로 창업하시면 무조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출구 전략 쪽만 빠삭해지는 게 아닌가 보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제 점포 운영이 시작되면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네네. 시작되면 점진적으로 이제 목표 매출이 상승해야 되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경영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이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향상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해야 됩니다. 이 전략을 지체 없이 머뭇거리다가 보면 또 종잣돈이 점점점 그렇죠, 그렇죠. 사라져요. 줄어드니까. 예. 근데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정말 느슨하게 창업 준비를 하신 분들, 네.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세밀하게 하지 않고 느슨하게 준비를 하신 그냥 분들은 본인의 감으로만 그렇죠. 들어가신 분들. 이제 그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제가 이 컨설팅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네. 수많은 어떤 실패 사례들이 거기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전략이 없이 네. 느슨하게 창업을 준비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실패 사례가 나오는데 그 실패 사례를 예, 몇 가지 사례를 알려주시죠. 한 뭐 많이 있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만 네네.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예, 첫 번째 케이스는 네. 이제 분식점을 하고자 했던 이제 5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요. 네. 이 여성분이 주부죠. 네. 예, 주부인데 이분은 컨설팅에 대한 어떤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네, 받았었군요. 예, 소상공인 진흥원에 보면은 이제 컨설팅을 저가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를 알고 컨설팅을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실패 예방 방법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전문가나 또 전문가의 말을 뭐 100%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또 전문가가 아닌 분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남의 말을 네. 사탕발리 컨설팅을 받기로 했지만 컨설턴트의 말을 안 듣는군요. 남의 좋은 말만 듣는 이런 케이스였는데 네. 그래서 계약을 먼저 시도하는 즉 네. 나갈 어떤 세입자에게 장사 잘 된다는 말만 듣고 네네. 계약을 덥석 해버리고 해서 이 계약금 200만 원을 날리고 난 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점포를 찾았는데 그 점포에서 또 부동산 중개자의 말만 또 믿고 네. 저에게 어떤 연락도 없이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사업자 등록증이 네. 나오지 않는 건 어떤 경우가 그런 예, 건가요? 그게 이제 좀 케이스가 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케이스는 세금 관계 때문에 아. 건물주가
아예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나오게끔 네네. 이렇게 조치하는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3개월 만에 폐업을 했던 경우가 이분은 뭐 얘기를 잘 안 들은 것도 있지만 운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을 많이 만났네요. 그리고요, 사실 예. 보통 이런 식으로 당한다고 말해야 되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내놨을 때 네. 잘 되는 가게인데 제가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변 뭐. 친구들을 다 부릅니다. 안에 가게 앉아 있어라. 세워놓는다고. 이제 가게를 보러 오시는 분이 오기로 돼 약속이 딱 정해지면 주변 네. 친구들 다 불러서 우리끼리 거기서 파티를 하죠. 그럼 그분은 계약하러 오신 분은 딱 봤는데 손님이 굉장히 장사 많기 진짜 잘 때문에 돼요. 이거 괜찮겠다. 요거 속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약속, 예고 없이 한 두세 번 정도 발품을 더 가봐야 그만큼 되는군요. 팔고 또 확인을 해보고 하셔야지 내가 정말 괜찮은 가게에 계약을 하는 건지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제 말. 그렇게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어서 네네. 점포를 구하는데 참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약속 없이 네네. 예, 불의의 어떤 방문 네.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해 주신 분식점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손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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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민들이 뭐 주부 창업은 아니더라도 이런 케이스는 이제 컨설팅 없이 일단 계약을 했던 경우인데 네. 문제가 생겨서 컨설팅 의뢰가 왔었던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대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쉽게 얘기하면 뭐 전전세 계약이죠. 네네네. 전세 임차인에게 또 전세를 네. 네네네. 계약을 하는 이런 어떤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법적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전세 계약, 즉 전대 계약의 개념을 몰랐던 경우인데 부동산 또 중개자의 또 꼬임에 복비는 넘어가셨군요. 또 너무 많이 주시고 네네. 이런 경우가 생겨서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날 상황인 걸로 아하, 지금 안타깝습니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긴 하지만 네네네. 사실 이분들도 알아볼 만큼 나름대로는 알아봤지만 그렇겠죠. 안 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출구 전략을 짠다고 짰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네. 이 창업을 준비할 때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를 네. 때는 이 전문가에게 여쭤보는 어떤 그런 해안도 필요하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출구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짜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물론 뭐 전문가와 창업을 함께. 일단 한 후에 네네. 출구 전략은 필요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러한 출구 전략이 실질적으로 어떤 케이스에 쓰이더라라는 것 정도는 알고 창업을 하신다면은 나름대로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출구 전략은 이것도 하나의 절차를 뭐 굳이 이론적인 절차는 아니더라도 네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문제에 대한 어떤 진단, 네. 점포를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네. 원인을 확인하고 그리고 대안을 세워서 네. 이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군요. 근데 또 이 고객 만족도 같은 조사도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 고객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게 참 이 가게 운영,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예, 고객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이 고객에 대한 부분을 자칫 처음에 오픈에 많은 고객이 왔을 때 그 고객이 다 자기 고객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점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고객 수가 줄어들 때는 네. 제일 첫 번째 조사해야 될 거는 실제 상권 분석을 상권 분석. 다시 재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과연 고객이 왔을 때의 부분, 내가 처음에 창업을 준비했을 때에 타겟팅했던 것하고 좀 더 상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제 이러한 어떤 정확한 상권 주인이 누군지를 이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제 그 고객에게 고객 만족도 조사를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조사하게 해야 됩니다. 된다. 네. 그 뭐 소소한 창업도 그렇겠지만 일반 대기업에서도 고객 만족도 조사 많이 뭐 이런 하죠. 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큰 기업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 기업이든 그 소자본 창업이든 어쨌든 업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런 기업을 분석하고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짜기 위해서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진단을 먼저 하는데요. 이게 다분히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네. 우리 왜 이 시간 주말에 라이 도전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할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 교육 문제. 네네. 뭐 이런 거 출구 전략 짤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학업에 흥미를 가지지 않다는 문제가 진단이 되면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네. 학업에 그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서 네네. 아이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이럴 때 그 많이 쓰는 게 이제 SWOT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SWOT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강점, 약점, 또 기회, 위협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강점하고 약점은 자신의 문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뭔가, 또 우리 그 아까 교육 문제를 돌려보면 우리 아이의 강점은 뭔가, 우리 아이 집중도가 좋다. 네. 약점은 뭔가, 학업이 아닌 게임의 집중도다. 네. 여기 위험 요소는 뭐냐? 많이 노출되는 게임입니다. 이 기회는 뭐냐? 집중도가 있다는 거다. 네. 이렇게 분석해보면 우리 아이가 이 집중도의 방향을 공부 쪽으로 좀만 돌려놓으면 되겠구나 하는 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네네. 기업이나 뭐 소자본 가게나 또 개인이나 이런 수학 분석을 통해서 다른 출구 전략 내지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아이 문제로 또 이렇게 예를 예를 들니까 들어서, 또 예. 쉽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 이런 거 말고도 또 체크해 봐야 될 건 어떤 지금 게 우리 있을까요?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수학 분석 좀 네네. 더 전문적인 용어가 네네네.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그 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점주나 점포가 결국 메뉴나 이런 쪽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네. 반드시 내가 약점이 있으면 그건 보완해야 되겠죠. 강점이 있으면 더욱더 부각시켜야 되겠죠. 예,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고객이 왔는데도 미소를 지을 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그렇죠. 그 미소를 아주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고객이 또 다른 어떤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거기 가니까 너무 점주님의 미소가 아름답더라. 네. 이런 얘기를 또 들어야 가고 되지 싶죠.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어떤 부분이 간단한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점주의 마인드로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자세나 이런 것들 또 점주가 행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그렇죠. 정말 기본입니다. 점포의 운영의 기본. 맞습니다. 청결. 이런 것들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QSC. 아주 기본이죠. 모든 어떤 업종에 있어서. 이런 그렇죠. 것들을 사실 만족을 주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가수는요, 네.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배우는 연기를 잘해야 되고, 그럼요. 개그맨은 좋은 아이디어 갖고 웃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식당은요, 네. 맛있어야 됩니다. 맛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식당에 안마 서비스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그 식당은 다시 안 찾게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기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또 소장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딱 네. 바로 체크해봐야 될 것들은 딱 정확하게 찝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네. 점포는 나름대로 네. 주방과 홀에 대한 어떤 구분이 있겠죠. 네네. 청결. 또 네. 하나 더 추가한다면 화장실까지 청결한 어떤 청결. 매일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그렇군요. 일단 기본적인 그런 문항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 내 가게가 어떤지를 좀 매일매일 좀 점검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왜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네. 그 공무원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폄하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네.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매일 아침 출근하시면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죠. 뭐 우리 화장실이 깨끗한가, 오케이 해서 뭐 이렇게 쭉 체크하시는 네. 항목들을 만들어 두시면 안 두셨다면 출구 전략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가 뭘 부족했었구나 하는 거를 자가 진단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 반 쓴 사람 쓰면 어디에서 돈이 새는지 알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좀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에 이제 대안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화장실은 깨끗한가? 아니요. 아니요. 하면은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대안과 조치가 필요한데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대학안과 조치 이제 이 부분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네. 출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네. 외부 요인에 외부 요인. 외부 요인에 아까는 그러면 노출되어 있는지를 한번 내부 요인을 살펴봐라.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런 외부 얘기를 요인.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 외부 요인은 뭐냐면 장사를 시작하면서 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주변을 절대 돌아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상권은 늘 변화하고 있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 내 가게 옆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점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경쟁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데 정신을 놓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경쟁점이 출현하는지
또는 상권 내 창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새로운 트렌드가 또 생겨서 어떤 음식이 또 어필하는지 네네. 이런 것을 내가 오픈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예, 시간 날 때마다 상권 주변을 둘러보면서 네네. 이렇게 장사를 해나갑니다. 외부 환경에 늘 신경 써야 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식당은요, 앞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차를 못 세우게 해요. 차를 절대 못 세우게 나 해요. 어딘지 안다, 거기? 아, 그래요? 텅텅 비어있는데 차를 못 세우게 하는데 저는 네. 그게 오히려 잘못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차를 어느 정도 유용하게 좀 되게끔 해주면 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미안해서라도 한번 가서 또 먹게 되기도 그것도 하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집 뭐야 여기 손님이 사람 많아 많나? 이러고 또 찾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대시 합니다. 지적하신 문제들이 네. 예를 들면 소장님 딱 점검해 주신 것과 딱 병행이 되는데요. 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가게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출구 전략을 찾고 있잖아요. 네네. 네. 점검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었더냐 아니면 아주 특별한 사항이냐로 문제를 나눌 수 있어요. 네. 지금 네네. 우리가 쭉 점검한 것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이죠. 우리가 청소를 잘해야 하고 네. 음식이 맛있어야 하고 고객 서비스가 좋아야 하는데 네네. 이런 건 다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좋은 인테리어를 가진 가게가 옆에 생겼어요. 네. 이거 특별한 문제죠. 그렇죠. 이러면 조치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창업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계속 학업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문제도 그런 거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든지 네네. 남자친구가 생겼다든지 네. 사춘기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어머님들이 전략을 짤 때도 출구 전략이 각 특별한 문제는 특별하게 대처하고 일반적인 문제는 그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네. 특별하게 자녀들과 트러블 없이 출구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정작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대안 및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이벤트 및 서비스 강화. 이게 뭐 가게가 안 되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잘 찾아봐서 이벤트 하는 것들? 이벤트나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의 것들도. 강화. 우리 집 종업원이 웃구는 있는지 네. 뭐 이런 걸 해서 하나의 어떤 조치나 이런 방법을 찾는다. 그래도 안 된다. 한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 이제 네네.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아니 그 주차 좀 하면 어때? 네. 네네.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전략들을 철저히 좀 나름대로 출구 전략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손님이 된다. 안 온다. 네. 이러면은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됩니다. 네. 요즘 뭐 정치바람도 사실은 쇄신바람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왜 뭐 이름도 바꾸고 네네, 하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네. 분위기 쇄신. 자, 분위기 쇄신. 그러면 점포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분위기 쇄신. 분위기 아예 그냥 확 갈아버리는 거죠. 신장 개업이죠. 네, 신장에 새로 이제 개업하는 거. 예, 네네. 정답입니다. 예, 신장 개업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름, 즉 상호나 네. 상품에 대한 또는 상품의 구색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어떤 좀 바꿔주고. 컨셉에 부합되는지 한번 나름대로 네. 또 아까 김 팀장이 말씀하신 네. 어떤 잘 인테리어를 한 저렴한 이런 네. 확실한 경쟁점이 들어왔을 때는 네네. 이거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서비스 이벤트뿐만 아니고 네. 좀 더 나름대로 가격적인 측면이나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맛에 대한 네. 부분을 그렇죠. 컨설팅을 받거나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라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 그렇겠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비슷한 군데가 두 개가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잘하려고 해서 소비자 입장에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또 하나의 재창업, 그러니까 뭐 신장 개업을 뭐 안 돼서 우리가 접었다 다시 하면 또 재창업이겠지만 재창업과 이 폐업도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재창업과 폐업도 하나의 방법인데 폐업은 너무나 나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그래도 폐업으로 가지 않고 재창업 쪽으로 가는 것이 이 좋은 방법인데 이벤트나 뭐 이런 서비스 강화뿐만 아니고 신장 기업에서도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신장 기업하고 나서 재창업을 한다면 또 다른 어떤 투자 금액이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것이 자 우리가 서비스 강화를 할까? 이벤트를 할까? 안 그러면 신상 기업을 할까? 이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도 후에 다른 상권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가지는 점포를 만들어서 재창업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요.
재창업,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폐업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두면 둘수록 리스크 있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런 월세는 거는- 월세대로 계속 나가고, 손님은 손님대로 없으면은, 가게는 점점점 적자로 가면, 그럴 정말 경우에 이럴 때 빨리 용단을 폐업을 내려서 해야 좀 된다고. 폐업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기회비용, 매몰 비용 있었잖아요. 네네. 매몰 비용이 들어간 건데 계속 네. 매몰 비용을 자꾸 깎아먹을 바에 빨리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원칙들이 책에서 배우는 것과 실전에서 쓸 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간도 굉장히 궁금해요. 내가 가게를 어느 오픈한 다음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버텨주다가 해야 그 되니까. 이상이 되면 이건 과감하게 폐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기간 정도가 있으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애매하지 않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역시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점포를 운영하면서 체크를 하라고 했을 때 이런 네. 내용들도 있지만 네. 369, 12를 많이 좀 369? 말씀을 드립니다. 3개월마다 6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9개월, 9개월, 12개월. 12개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계절마다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매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을 36, 예. 52. 그러면 뭐 거의 한 1년 정도를 좀 버텨주다가 그 이후에도 다음 계절이 바뀌었음에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조금 가면은 문제가 과감하게 있는 한번 거죠.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제가 말한 건 듭니다. 마지막까지 왔었을 때 얘기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보완을 해보고 해야겠죠. 그렇죠. 자, 지금 이제부터는요, 정말 짧지만 굵은 경제 상식, 또 네네네. 여러분들이 알면 굉장히 좋을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네. 어떤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이 줌바렐레 도전 진행하면서 보면 네. 이렇게 두 분이 되게 영악하세요. 이렇게 앞 코너, 뒷 네. 코너를 되게 연결을 잘 시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지난 시간에 매몰 비용 가지고 오늘 네. 추후 전략 했듯이 네. 그러면 지금 신문지상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 투자와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위험 관리, 매장의 위험 관리할 때 네. 가장 빠르고 손쉽고 돈이 덜 드는 방법이 보험 든다 보험이죠. 했잖아요. 네네. 예. 보험 든다는 그러면 그 위험을 다 안고 가는 회사는 보험회사란 말이죠. 그렇죠. 아, 그렇네요. 보험회사 보험 들까요? 저는 보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로 좀 들어줘야지 의지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보험회사가 보험을 들 때 자기 회사에다가 안 드나요? 그럴 것 같지는 그러면- 않죠. 왜 그러면 그 돈. 다른 네. 회사에 들어줄 것 아니, 같아요. 보험은 확실히 들 거는 같은데, 네. 어디에다가 드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럼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다른 회사에 들어야 되는데 네. 다른 보험회사에 들거 아니에요. 나도 감당 못하게 해서 보험 들겠다는데 너는 감당이 되니?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면 보험회사는 보험 듭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아주 큰 위험을 받게 되면 네. 나눕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네 명이 네. 다 보험회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이클 잭슨 돌아가셨구나. 네. 참. 살아계신 분 중에 네.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생명보험을 들겠다고 네. 예를 들면. 근데 값어치가 너무 대단해요. 네, 최기훈. 예, 이거 최기훈 씨가 네네. 왔어요.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어. 제가 봤을 땐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럼 나누는 거죠. 250억씩. 그렇게. 근데 이게 최기훈 씨는 물론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 주로 큰 선박, 건물, 네. 비행기 이런 거죠. 우리 지난 9.11 때 보면 보험회사가 연쇄 도산하는 게 아닌가 했던 네네. 걱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그러면 금융기관도 또 다들 보험을 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제2금융에서 이렇게 막 피해자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부산저축은행 같은 네네, 경우. 그렇죠. 네네. 그런데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완전히 못 받았다. 피해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거죠. 이제 내 고객, 내 손님, 네. 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람들만 챙기는 거죠. 네네. 이제 금융기관들이 보험을 드는 것은 우리 이번에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예금보험공사란 네네.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사든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드는 거죠. 근데 그 고객들이 들어간 그 상품만 취급을 받고 보장을 받는 건데 이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는 이게 예금 상품이 아니고 투자 네. 상품이었거든요. 네. 투자까지 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힘들고. 토마토 책임을 같은 져야 하니까. 경우는 많이 거의 다 받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예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은 다 예금은 다 돌려받았어. 받았어요. 투자는 아무래도 투자는. 그거죠. 예금은 내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투자는 공격적으로 내가 해야 돈을 되는 벌기 거니까. 위해서 한번 가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제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요. 내가 어떤 저축은행에 가서 뭘 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써 있습니다. 보호됩니다, 안 됩니다 딱 써 있으니까. 보호되는 거 예. 위주로. 그렇게 확인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 반드시 위험 관리를 생각하시고 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오늘 내용은요. 네, 알찹니다. 정말 알찼던 것 네네.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던 오늘 것 같은 같은데. 내용은 꼭 예. 다시 보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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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유태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가장 힘든 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다. 아, 맞네요. 그렇지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열심히 뛰는 그런 우리 주말렐라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일주일 갔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렐라의 도전! 도전!